충격적인 최신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이탈리아 승무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인내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국인은 인터넷의 지나친 발달로 즉각적인 반응과 서비스에만 익숙해서 기본적인 매너조차 보기 어려워요 라고 대답합니다. 영상이 확산되어도 끄떡없던 그녀가 한국행 비행기에서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을 겪고 마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시아 비탈레예요. 저는 에어글로벌 항공사의 수석 승무원이고 저는 제 후임들과 승객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해요. 완벽함은 우연히 생기지 않아 라고 저는 혼잣말을 해요. 아버지는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자랄 때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 평생 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시간을 들이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식 방식이에요. 오늘 제가 탈 비행기는 로마에서 대한민국 서울까지 갈 거예요. 이 경로의 비행은 여러 번 해봤지만 한국 승객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불편함을 느껴요. 그들은 이탈리아인들과 너무 달라요.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면서 고등학교 친구 알베르토와 소피아가 떠올랐어요. 우리 셋은 함께 공부하며 많은 시간을 즐겁고 소중하게 보냈어요. 함께 공부하는 동안 저희는 서로의 과제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모든 내용이 완벽해질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의 깔끔한 필체와 철저한 답변을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인내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일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방식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와는 다르지라고 저는 중얼거렸어요. 빨리빨리는 한국어로 허리라는 뜻이에요. 저는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승무원들에게서 이 표현을 배웠어요. 여러 해 비행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에만 신경 쓴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당장 원하고 제대로 일할 시간을 갖지 않아요. 즉각적인 보상과 피드백이 항상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제 휴대폰 메시지를 보니 서울행 AGL 442편 날씨 좋음. 오늘 비즈니스석 만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만석의 비즈니스석은 보통 까다로운 승객들을 의미해요. 특히 아시아행 비행에서는요. 한국 승객들은 더 많은 음료, 특별 식사, 추가 담요 같은 것을 아주 급하게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비행 내내 계속 호출 버튼을 누를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피곤하네요. 알레시아 벌써 스트레스 받아 보이네요. 라고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녀는 공항으로 가는 셔틀에서 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는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부서의 승무원이에요. 오늘 비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 노선은 항상 저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한국 승객들 때문인가요? 라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바로 지금 이 순간 원해요. 그들은 세심한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쩌면 그들은 그저 다른 방식을 가진 것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마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이탈리아식이 더 훨씬 나아요. 우리는 시간을 들여 일을 제대로 합니다. 셔틀이 공항 승무원 입구에 멈췄어요. 터미널 건물이 제 위로 높이 솟아있고 안에는 이미 수백 명의 승객들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내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늘에서 12시간을 보내야 해요. 정말이지 벌써부터 끔찍합니다. 훈련받은 대로만 하자 라고 저는 승무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혼잣말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나를 서두르게 해도 난 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로마에서 서울까지 운항하는 에어글로벌 442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비행시간은 약 11시간 2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는 비행기 앞쪽에 서서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매일 하던 매뉴얼대로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긴장이 되고 있어요. 비즈니스석으로 들어오는 이탈리아인 사업가 그룹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리를 찾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머리 위 수납장에 조심스럽게 넣고 개인 물품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소란 없이 앉았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제가 아는 대로 신사적이고 정중합니다. 그들 뒤로 세 줄 한국인 승객 그룹이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제대로 앉기도 전에 이미 한 명이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실례합니다. 라고 짙은 색의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와인 목록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 식사 메뉴 옵션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선생님.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이 승객이 와인 목록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예요. 아직 이륙도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참을성 없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한국인에 대한 제 생각을 확인시켜줘요. 와인 목록을 가지러 돌아가면서 저는 마르코를 지나쳤어요. 그는 서울 노선을 많이 비행해 보지 않은 신입 승무원이에요. 요즘 잘 지내시나요? 그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서울 노선은 항상 똑같아 라고 저는 승객들이 들을 수 없게 속삭여요. 한국 승객들은 벌써 나를 짜증나게 하고 있어. 그들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원할 거야.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다릴 인내심 없이. 하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매우 현대적이라고 들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래, 겉으로는 다 반짝이고 새로워 보이지. 하지만 그건 다 보여주기식이야.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의 본질에 중점을 두는 우리 이탈리아 시스템과는 전혀 달라. 기장이 이륙 준비가 됐다고 안내해요. 저는 빠르게 모든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굉음을 내며 달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좌석 등받이를 잡고 있어요.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면 음료 서비스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저는 무거운 카트를 복도를 따라 천천히 밀며 각 승객에게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탈리아 사업가들은 음료를 한번 주문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제가 서빙할 때 그라지아 하며 감사하라고 말했어요. 한국 승객들에게 도달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그들은 3번이나 주문했던 메뉴를 바꾸고 여러 음료를 한꺼번에 요청하며 한 명은 심지어 저를 멈추고 서울 도착 시간에 대해 물어봤어요. 기내 방송으로 기장님이 이미 2번이나 안내했던 정보인데요. 인내심을 가져야 해 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세뇌했어요. 비록 미소 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요. 점심 서비스가 시작될 때쯤 저는 이미 피곤했어요. 한국 승객들은 미리 주문하지 않은 특별 식사를 요청하고 첫 번째 서빙이 끝나기도 전에 추가 빵을 요청하며 계속해서 호출 버튼을 눌러요. 내가 뭐라고 했어? 디저트를 준비하기 위해 기내식 준비실에서 마르코를 만났을 때 저는 짜증을 냈어요. 한국인들은 적절한 타이밍이나 인내심의 개념이 없어. 그러자 마르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친절해 보여요. 그저 저희랑 다를 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다르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야. 그들은 성질이 급한 것을 넘어서 무례하고 경우가 없다니까. 오후가 길어지면서 기내의 대부분의 승객들은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려고 해요. 저는 마침내 승무원 구역에 앉아 발을 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저는 모든 방향으로 펼쳐진 광활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러시아 상공 어딘가에 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 중간 지점이죠. 여기는 제 세계와 그들의 세계 중간 어딘가예요. 저는 비즈니스석에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서빙하는 일을 막 끝냈어요. 복도를 오르내리느라 발이 아프지만 드디어 저에게 찾아온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저는 균형을 잡으려고 카운터를 붙잡았어요. 흔들림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승객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충분했어요. 제 컵에서 커피가 넘쳐 카운터에 쏟아졌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기장입니다. 약간의 난기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험 예방 차원에서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빨리 쏟아진 커피를 닫고 승객들을 확인하기 위해 객실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대부분은 지시를 따르며 안전벨트를 채우고 헐거운 물건들을 치우고 있어요. 비즈니스석을 지나가면서 저는 이탈리아 사업가들이 질문 없이 차분하게 지시를 따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안전 절차가 소란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은 저를 멈추고 상황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얼마나 지속될까요? 걱정해야 할까요? 한 한국인 승객이 급하게 저에게 물었어요. 그는 전에 와인 목록을 계속 요청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난기류일 뿐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저는 짜증을 숨기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안전벨트만 잘 매주세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비행기가 갑자기 옆으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이건 보통 난기류가 아니었어요. 저는 좌석에 부딪혀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머리 위 수납장이 열리고 가방, 베개, 노트북 같은 물건들이 기내 통로로 떨어졌어요.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음료 카트가 앞으로 굴러가면서 유리잔과 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몇몇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부모와 함께 온 한 어린아이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더 긴박한 톤으로 방송을 했어요. 객실 승무원, 즉시 착륙 프로토콜 준비. 제 속이 철렁했어요. 즉시 착륙 프로토콜.
그건 비상 상황을 위한 우리의 암호예요. 비행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다른 승무원들이 이미 모여있는 승무원 갤리로 달려갔어요. 마리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마르코는 아플 것 같은 표정이었고요. 우리의 수석 승무원인 안토니오가 조종석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엔진 중 하나의 기계적 문제가 생겼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긴 하지만 비상 착륙해야 합니다. 약 4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세요. 라고 안토니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심시키세요. 각자 맡은 구역으로 가세요. 제가 객실로 돌아가자 기장이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안내 방송을 했어요. 즉시 얼굴들이 창백해졌어요. 일부 승객들은 울기 시작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한꺼번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객실은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침착하게 행동해주세요.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약 40분 후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저는 특히 전에 그렇게 참을성 없어 보였던 한국인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난동 피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인 중 계속해서 와인 목록을 요청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인천공항은 매우 안전해요 라고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그들은 우수한 비상팀을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한국인 승객은 난기류 중에 떨어진 산소 마스크를 조정하는 것을 노인 이탈리아 여성을 돕고 있었어요. 세 번째 한국인 승객은 겁먹은 아이에게 간단한 용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고요.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참을성 없고 제멋대로라고 판단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가? 비행기가 다시 흔들리고 저는 제 임무로 돌아왔어요. 저는 긴장한 승객들에게 충격 방지 자세를 시범 보였어요. 모든 물건들이 고정되었는지 확인했고요. 그동안 많은 한국인 승객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침착하게 진정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어요. 창문을 통해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불안함에 제 심장은 계속 쿵쿵거렸어요. 몇 분 안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어요. 제가 항상 의심해왔던 한국의 공항 관제 시스템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빨리빨리 접근 방식이 이런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객실 승무원들 착륙을 위해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는 눈을 감고 비상훈련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손상된 엔진 소리가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휘파람 소리를 냈어요. 몇몇 승객들이 조용히 울고 있었고요. 일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브레이스, 브레이스, 브레이스. 수석 승무원이 외쳐요. 저는 머리를 숙이고 앞 좌석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세게 부딪혔어요. 제 이가 부딪히게 만드는 끔찍한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들썩거리며 지면과 여러 번 튕겼고 타이어 소리와 역추진 엔진의 굉음과 함께 안정되었어요. 항공기가 감속하면서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멈췄어요. 무사히 착륙했고 살았어요. 잠시 동안 객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 사람들이 안도감에 박수치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라고 일부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저는 자동적으로 외쳤어요. 기장의 지시를 기다려주세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문을 통해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비상 차량들이 이미 활주로를 따라 완벽한 대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고 정확한 패턴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각 팀은 특정 위치가 있었어요. 각 차량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고요. 혼란도 없고 낭비되는 동작도 없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는데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급한 위험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비상 슬라이드가 아닌 일반 문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대피할 예정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이미 항공기에 계단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들은 빠르게 일하고 있지만 각 사람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승객들이 항공기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문 옆에 서서 그들을 안내했어요. 발걸음 조심하세요. 지상 승무원을 따라가세요. 함께 움직여주세요. 와인 목록을 계속 요청했던 한국인이 제 옆에 멈췄어요. 그는 이제 노인 이탈리아 여성의 가방을 도와서 들고 있었어요. 서비스에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항공사 직원분들이 비상 상황에서 매우 전문적이셨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그의 침착함과 친절함에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승객들이 터미널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 지상 승무원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빨리빨리 기냈지만 각 행동은 놀라운 정도의 정확함을 보여줬어요. 비상 차량들은 서로 정확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의료팀은 각 승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제스처로 모든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고요. 터미널 안에서 저는 더욱 놀랐어요. 공항 직원들이 이미 우리를 위한 접수 구역을 조직했어요.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고 의료 인력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는 인원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었고요. 한국인 공항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태블릿 컴퓨터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승무원이시죠? 이쪽으로 와주세요. 승무원과 조종사를 위한 특별 구역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저를 편안한 의자와 간식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현대적인 방으로 안내했어요. 한국 항공 관계자들이 군사적인 정밀함으로 디브리핑 세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행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고 싶어 했고,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기록했어요. 제가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계속 생각해요. 그들의 일하는 방식에는 부주의한 면이 전혀 없었어요. 비상 착륙 후 3시간이 지나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저는 공항의 승무원 라운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몸은 피로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비행기의 그 순간이 떠올라서 심장이 뛰었어요. 공항 라운지의 큰 창문을 통해 저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활주로 옆에서 일하는 공항 직원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빠르게 걸으며 각자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이전에는 저는 이것을 전형적인 한국식 서두름이라고 불렀을 테지만 지금 제 눈에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그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갑자기 뒤에서 저를 누군가가 불렀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 비즈니스석에 탔던 비행 중에 와인 목록을 계속 요청했던 한국인이 손에 작은 주머니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이건 핫팩이에요 라고 그가 간단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당신이 추워 보였어요. 저는 착륙 이후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반은 비행기 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반은 공항의 추운 날씨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그의 친절함에 진심으로 놀라며 저는 그에게서 핫팩을 받았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비행기의 모든 서비스에 감사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 응대, 무사 착륙을 위한 승무원들과 기장님의 최선의 노력 모두 다요. 그의 말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떠나고 저는 핫팩을 꾹 누르자 따뜻함이 제 차가운 손가락으로 퍼졌어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승객으로부터 받은 이 작은 선물이 제게 벌어진 모든 것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비상 상황 동안 한국인 승객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왔는지 기억해요. 비상팀들이 빠르지만 믿을 수 없는 정밀함으로 일했던 것도요. 공항 직원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속도와 배려 모두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호텔 방에서 저는 이탈리아에 있는 오랜 친구 알베르토와 소피아에게 전화했어요. 내 비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야 라며 그들에게 엔진 고장, 비상 착륙, 그리고 인상적인 한국인들의 대응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부분은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계속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알베르토가 묻자 난 항상 그들이 1속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품질이나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난 뭔가 다른 것을 봤어. 그들은 빨랐지, 맞아. 하지만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했어.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은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최고로 잘 작동했다고. 소피아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너는 더 성장한 것 같네. 다음 날 아침 로마로 돌아가는 일정이 조정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저는 작은 선물 가게에 들렀어요. 저는 한국의 행운의 상징이 있는 열쇠 고리를 구매했어요. 제가 산 고리는 복조리 모양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걸면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해요. 비싸진 않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뀐 날을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탈리아식은 신중하고 전통적이며 이를 바로 하기 위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콜로세움이 지어지는데 10년이나 걸린 것처럼요. 한국식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우수함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두 접근 방식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동안 든 생각은 한국인들 덕분에 앞으로의 제 세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